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해외 목조주택 비교 시리즈 3회 콘크리트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콘크리트 기초 첫 번째 시간에서 소형 주택에서 간략히 매트 기초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콘크리트 기초편에서는 먼저 종류별로 한번 쭉 나열해보고 그리고 나서 종류별 심화편을 들어가셔야 하는데 앞서서는 먼저 매트 기초에 대해서 먼저 한번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류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기초 심화편 할 텐데요. 줄기초는 블록, 콘크리트, ICF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한국 현실에 어떤 것이 적절할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구조는 안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시작하기 앞서 재미있는 여담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을 시작하면서 아마존의 책을 5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집 구조를 참조하기 위해서 도면이 첨부된 디자인북을 구매했는데 책 제목이 베스트 아이디어 스몰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스몰 하우스가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70평 정도였어요. 68평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공교롭게도 자료를 찾다 보니 2009년에 신축 4년 이내의 단독주택 평균 면적이 70평으로 나옵니다. 미국이. 초소형 10평, 20평 이런 티니하우스도 위 평균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면은 100평 이상의 정말 큰 단독주택들이 미국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준의 한국은 대부분 소형, 초소형 주택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짓는 기준이 32여 평 있지 않습니까? 25, 30평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많이들 하는데 이 기준에서 경량목 구조의 콘크리트 기초공사는 사실 너무 과한 것이 맞고요. 미국의 간략한 매트 기초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매트 기초를 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기초공사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IBC, ICC, IRC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시공 스펙, 시공 방법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코드북으로 만드는 작업은 만들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기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도 이 구분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베이스먼트, 철근, 콘크리트 지하층은 제외하고요. 기둥기초, 콘매트 기초, 줄기초. 줄기초는 대묘기하고 슬라브. 한국에서는 철근을 넣고 상판 슬라브를 치는 게 수순이죠.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의 콘크리트 기초에 한국식의 매트 기초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300, 400 두께로 거기에 철근을 더블 배근하는 이런 방식의 매트 기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자주 보거든요.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 두께가 6인치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두텁다. 아주 건물이 크고 내부 내력벽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 한 10인치 정도 치는 걸로 10인치 하면 한 250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50에서 한 250 사이 콘크리트 두께가 형성이 된다. 미국은 그렇게 매트 기초에서 그 정도 두께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둥 기초입니다. 규준 툴을 작업해 놓았는데요.
기초 톱하기 할 때는 막기자 2개로 스퀘어를 따버리기에 야리가 될 일이 사실 규준툴을 세울 일이 잘 없습니다. 저는 매더라도 약식으로 간략하게 합니다. 재차 확인하기 용이하게 직각 2군데 정도 규준틀을 세워놓고 나중에 또 실을 걷었다가 쳐놓고 이렇게 확인하게 그 정도로만 저는 하고 있고요. 300mm 정도의 기둥에 철물을 고정해야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규준틀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얘네들은 기초하는 거 종종 봐왔지만 철근을 정말 아꼈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철저하게 비례하여 가투입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미국 놈들이 아닙니다. 정말 합리적이라는 합리성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콘크리트 기둥이 될 튜브 사이즈는 300mm이고요. 길이는 600에서 한 700mm 그 정도로 보입니다. 푸팅을 크게 굴삭기 기본 바가지 폭으로 파놓았고 튜브를 GL 아래 반 정도 매설하고 GL 위로 한 300, 400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네요. 공구를 치게 되면은 푸팅에서 기둥이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2x10 트리플 빔을 걸었고요. 그 위에 플로어 조이스트를 설치해서 바닥 플로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2008년 11월에 제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용한 기초 방식입니다. 저는 기둥을 만들어서 심는 방식을 했는데요. 집터가 1톤 트럭이 간신히 진입하는 그런 좁은 골목이어가지고 튜브를 잘라서 튜브는 300mm 주름관을 사용했었고요. 그래가지고 튜브를 묶어서 차에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레미콘 공장에 가서 레미콘을 받아가지고 기둥을 만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요 사이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기초는 타운하우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에 캐빈 형태의 오두막이나 티니하우스 이런 정도로 적용하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만일에 이런 기둥 기초를 적용한다면 농막을 지을 때나 경사진 자연스러운 구릉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때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둥 기초를 사용할 때는 지상에 노출되는 상수 인입은 필히 한 150에서 200mm 간 속에 수도관을 집어넣고 단열재를 충진해가지고 동해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조이스트 바닥 아래쪽에는 단열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매트 기초입니다. 이렇게 간략한 매트 기초는 앞선 시간에 아래 본 것처럼 소형 주택, 정말 작은 집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는 집들은 그 규모에 맞게 기초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폭이 400, 500 톱하게 했고요. 깊이는 GL 아래로 200mm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얕죠. 지역이 남부에 국한돼서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캐나다의 기초 방식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동길선 톱하기 깊이를 꼭 지켜서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파악한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규모로 기초 콘크리트 형태 톱하기가 그리고 철근, 영무 등등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가장자리 톱하기 자리에는 철근 한 13mm 정도, 미국 규격으로는 샵 4번인데 철근 13mm가 쓰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근 2가닥 외벽으로 한 바퀴 두르는 것 정도가 이런 매트 기초에서는 전부입니다. 가운데 철근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넣을 때는 보통 간격이 한 600 간격으로 덤성하게 넣고 있고요. 한국 규격으로 보면은 샵 6번, 8번 정도 되는 그런 와이어 메쉬를 넣고 또 매트 기초를 하기도 합니다. 줄기초입니다. 줄기초는 3가지 방식이 보입니다. 블록 조적조, 콘크리트, ICF. ICF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ICF란 인슐레이티드 콘크리트 폼 약자이고요. 폼 플랭크와 지지하는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체형 단열재 거푸집이라고 쉽게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푸팅용으로 사이 간격이 넓은 것, 줄기초용, 또 조립 형태에 따라서 고정형, 조립형, 부피가 커지니까 운반 시에 접었다가 펼쳐서 사용하는 그런 가변형 등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겠고요. 한국 시장에도 이것을 활용하는 곳이 있기는 하던데 줄기초와 매트를 한 번에 타설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 블록은 한국 사람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지점인데요. 미국은 기초에서 블록 조속조가 정말 흔합니다. 목조주택 짓는데 블록 브로크가 웬 말인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텐데 그만큼 구체가 가볍기 때문에 지내력으로 인한 치마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블록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푸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철근은 두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더라고요. 블록 조숙조라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시골 사실 때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사실 브로커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블록 집들이 추운 집의 대명사였었죠. 거미가 있고 무너지고 그런 블록담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정말 작게 들어갑니다. 블록 조직이. 조직을 하더라도 미국은 그 사이를 몰타를 타설해서 100% 다 충진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 두 개에 하나 정도 철근을 심기도 하고 이게 블록 높이에 따라서 철근 심는 간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코드에. 자, 대묘기 하는 옹벽으로 조직을 하기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직하는 콘크리트 블록의 안정성은 믿을 수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조 위에 목조주택을 세우는 것이 미국에서는 보편적이다. 그렇습니다. 줄기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영상은 다음 기초 공사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초 방식 중 콘크리트는 한국에서도 자주 하는 방식이죠. 메터 이상, 그러니까 1m 이상의 높은 기초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고 대매우기 하고 슬라브를 치는 그런 수순의 전형적인 높은 기초 방식이죠.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은 베이스먼트 지하층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크롤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용도로 그렇게 콘크리트 줄기초를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처럼 집을 높이 짓기 위해서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것들 증서 그렇게 높이 올려 지으려고 안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집을 높이 안 지으려고 기초를 높게 줄기초를 선택하는 것은 드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줄기초 편으로 찾아뵙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